예,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주식 고수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가 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식 고수라고 한다면 손실보다는 당연히 수익이 더 많이 나고,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다는 아닐지라도 많이 올라서 잔고가 점점 플러스가 되는, 그게 이제 주식 고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잔고는 늘게 돼 있고 돈도 벌게 돼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고수가, 즉 이제 주식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과 통로라는 거죠. 한 방에 어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얻어갖고 복리 효과로 잔고를 늘려나가는 걸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주식 고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식 고수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첫 번째입니다. 제가 4가지 준비했어요. 첫 번째,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는 아마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소액으로 시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주식으로 고수가 된 사람들은요, 다 한 번씩 깡통 차본 사람들이에요. 깡통 차봤어요. 그럼 깡통을 차본 사람들이 종잣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종잣돈 없이 뭐 어디 좀 이렇게 돈 벌어갖고 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자산을 불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막 대박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방에 또 잃어버려요. 네, 무조건 잃어버려요. 왜? 매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우연으로 땄는데 그게 실력인 줄 알아요. 지금 뭐 코인 유행이죠. 코인에서 딴 사람들 자기가 실력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대세 상승인데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인 줄 아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잘 된 사람은 소액으로도 성공합니다. 근데 왜 소액으로 못하는지 아세요? 왜 소액으로 못하냐면 제가 강의에도 자주 이제 언급하는 건데 매매 시스템과 매매 습관이 첫 번째예요. 근데 소액으로 못하는 이유는 소액으로 해도 돈이 안 벌리는 것 같으니까 소액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럼 소액으로 해서 왜 돈이 안 벌리냐? 제가 또 중요한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소액으로 1%에서 5% 정도 수익으로 발생을 하면 이거는 별로 벌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투자했는데 1%가 났다. 5만 원, 2%, 10만 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돈이 안 불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소액으로 시작하라는 건 뭐냐면 소액으로 시작해서 최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소액으로 시작해서요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 방법을 익히면 얘긴 달라져요. 500만 원 넣었어요. 10% 50만 원, 550만 원 되죠. 550만 원 또 10% 하면은 점점 복리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누적시키면 제가 봤을 때 잘하면 정말 잘하면 한 3달 안에는 두 배로 만들 수가 있어요. 500을 1000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뭐냐? 소액으로 해서 그 정도의 스킬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연습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액이 아니라 1% 먹으려고 하는데 1%만 먹는 건 좀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1%, 2% 수익 내는 건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는 1000만 원 넣었는데 5%, 6% 냈다. 근데 뭐 이제 순식간에 막 5, 60만 원 번 거죠. 그럼 여기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게 3000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3000만 원 때려 박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0% 먹으려고 또는 5% 먹으려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거기서 한번 손실 나게 되면 물려서 계속 끌려가는 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자, 이거예요. 그래서 소액으로 해서 10% 이상 내는 방법을 익혀라예요. 방법을 익혀라. 무조건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이 큰 돈도 굴릴 줄 압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너져도 만약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나는 300만 원 갖고 시작했으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고수들한테 한번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 보세요. 다 깡통 차고 쪽박 찬 다음에 몇백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매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고수익, 그러니까 고수익 맞죠? 고수익,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은 수익을 달성해서 불리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그 주식시장의 약간 폐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수들이나 주식 부자들이 얘기하면 다 갈 줄 알아요. 다 갈 줄 알아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이 돼요. 그렇게 현혹을 시켜놨어요. 언론이나 TV나 이런 데서 뭐 주식 부자 누구 막 이렇게 간판으로 나오면서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될 줄 알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자산이 수십억, 그러니까 6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60억 정도 있는 사람이 이 종목 추천을 했어요. 한 가지 종목을. 근데 말하고 나서부터 계속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아니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에 있어서 확률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만약에 10개 중에 2개가 실패하면 나머지 8개 무조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식은 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최소한 10개 중에 6개 이상은 성공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게 맞는 거지, 무작정 막 100% 수익률 뭐 확신이 있다 막 이런 거 쫓아가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왜? 공통 분모가 안 잡혀요. 차트는 어느 정도 틀은 있어요. 이게 우상향이다, 이게 저항이 있다, 뭐 이런 틀은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만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분하고 다른 거 진입해야죠. 이런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야 이건 무조건이야,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세력이 언제 올릴지 그 시기도 알 수가 없고, 차트의 흐름이 심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그날에 따라 대외 변수, 그러니까 해외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뭐 영국이 EU 탈퇴했다, 뭐 이런 변수 있잖아요. 북한이 뭘 했다, 이런 변수들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실패라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렀다라고 해도 실패는 존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실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의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률을 낮춰가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개념을 깨닫고 못 깨닫고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환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고수가 얘기하면 무조건 갈 거야. 그게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90% 이상의 개미들이 죽습니다. 90% 이상 개미들은 돈을 잃고 퇴장을 해요. 이 시장에서. 사실 90%도 너무 관대해요. 제가 봤을 땐 99%입니다. 99% 아닐 수도 있어요. 99.9%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0.1% 정도는 잘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해서 남들이 다 똑같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똑같은 거죠. 재료 뜨면 그 재료에 주목하고, 이슈 뜨면 저게 뭐 이렇대 라고 그 이슈에 주목했다가 차트가 오르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진짜구나 하고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뒤늦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항상 발생하는 거는 뒤늦게 들어왔다가 고점에서 물려버려요. 이렇게 물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개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크게 물렸다 쭉 떨어지면 대응을 못했잖아요. 손실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냐? 세력들은 항상 윗꼬리를 한번 또 줍니다. 이때 다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뭐 이게 마지막 기회였네 만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다 터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줄도 모르고 매수한 포지션 자체도 불리하고, 이때는 이제 이미 여기서 올라갔고 이슈가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봤다, 매수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그때서야 들어갔다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땐 70% 이상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이렇게 매매하고 나머지 뭐 한 20% 넘는 사람들은 좀 공부하려다가 또 실패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재는 호재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죠. 악재가 터지면 도망가야 된다. 근데 악재가 호재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은 말은 제가 봤을 때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차트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차트 위치에 따라. 더 이상 내릴 곳이 없어. 더 이상 내릴 곳이 없어요. 근데 악재가 발생했어요. 그 주가가 떨어져요. 이런 게 기회예요. 이런 게 기회입니다. 차트는.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남들이 다 하는 걸로 따라가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그래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께서 신라젠, 차트는 지금 좋아요. 차트는 지금 좋아요. 밀렸다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매수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이런 분석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좋다고 따라갔어요. 좋아갖고 수익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을 한 20% 정도 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다음 매매는요? 또 이렇게 한다니까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개미들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하니까 다음에도 비중 실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때 물려버리면 이제 끝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규칙이나 정해진 룰이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저는 이렇게 먼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세력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분석하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남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세력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더 깊게 생각해서 세력이 지금 뭘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세력은 지금 뭘 하고 싶어 할까? 이 주가를 장악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주가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전제를 깔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는 이 생각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남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면 99.9%가 실패하는 곳에 내 돈을 때려받고 있으니까. 바보 같지 않습니까? 남들 다 실패한다고 다 털고 나가는 바닥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에서 치킨집 오픈하면 욕하잖아요. 아, 치킨집 너 다 아는데 뭐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만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한다니까요. 그 상황이 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시선과 다른 관점을 가져야죠.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른 맞춤 대응법을 익혀라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이야기의 완성인 것 같아요. 완성.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정도가 되라는 거예요. 저만큼 최소예요. 제가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 저만큼 대응할 줄 알아라 라는 거죠. 이 종목 한번 보죠. 자, 뭐 그냥 틀었어요. 그냥 뭐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저점이 8월 10일 날 최저점 찍고 그 뒤로 가격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가격을 지켜주면서 그 위로 올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제가 아까 뭘 했죠? 상황에 따른 맞춤 대응법을 익혀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선? 자,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높이 뛰어버린 거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크게 올라왔어요. 거래량도 상당하죠? 그러면 어떤 호재가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분명히. 이게 호재가 없이 저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주식이. 검색이 안 되네요. 자, 패스. 그러면 필요 없어요. 호재 안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상승형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쌍바닥인데 그 중에 더 좋은 건 상승형 쌍바닥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앞으로 힘을 주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이전에 내려왔던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안 떨어뜨리면서 상승 추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차트는 괜찮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럼 지금 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매수하면 다음날 보통 이렇게 힘준 종목들은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소액이라도 높이 뜨긴 했지만 매수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런 위치에서 또 플러스 10%나 20%나 뭐 상한가 금방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다음날 음봉이 뜬다든지 뭐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노려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나 같으면은 얘는 좀 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오른다 내려온다 확신할 수 없지만 얘가 5일선 위쪽으로만 좀 눌려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여기쯤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1차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계획을 잡을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보고 계획을 잡고 이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추세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가고 그다음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20% 정도의 폭락이 존재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 20% 안에서의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60선이 될 테니까 60선에서 한번 2차 매수 들어가 보자라고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른 대응법이 있는 거죠. 그럼 목표 수익률은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목표 수익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고점대를 목표 수익률로 잡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 전고점대가 좀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안에서는 플러스 10에서 15% 정도 사이만 내도 성공한 겁니다. 이 정도 변동성 안에서는. 그럼 이전 흐름을 또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도 20%예요. 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최근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보면은 20%란 말이에요. 28%네요. 28%예요. 그러면은 얘는 28%니까 그의 절반, 15% 정도만 가져가려고 계획을 잡아도 충분히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목표 수익률은 무엇이다? 10%에서 15% 정도. 매수는 언제? 좀 내려올 때 잡거나 아니면 지금 좀 아깝다라고 하면 비중을 정말 많이 낮춰서 공격적으로 여기서 투자해서 추가적인 어떤 슈팅을 노려보거나 슈팅을 노릴 때는 다음 봉에 그냥 익절하고 끝내야 되죠. 그때는 수익률이 3%만 돼도 성공한 거예요. 슈팅을 노릴 때는 보통 근데 3%로 잘 안 끝나고 변동성이 강해서 이런 위치에서는 더 많이 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종목 상담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야, 이건 이렇게 왔구나, 이건 저렇게 왔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봐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상황에 따른 대응법을 하나씩 내 몸소 익혀나가는 거. 그럼 그게 한 방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방에 막 이렇게 며칠 막 배웠는데 이거구나 하고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주식 고수가 지금 여러분 옆에 딱 와서 가르쳐주죠?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은. 이게 한 번에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머리가 아프잖아요. 막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만 봐도 여러분 지금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이게 뭐냐, 그냥 누구한테 맡기고 싶다, 이런 마음 들고 싶을 정도의 어떤 차트 모양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이 심플하게 차트를 열어놓는 건데, 또 이제 다른 뭐 어떤 고수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 뭐랄까요, 이 기술적 지표나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오겠죠. 또 여러 가지를 다, 그죠? 이런 거 막 갖고 와서 보잖아요, 이렇게 막 정신없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좀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까? 고수가 가르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걸 뭐 인정하든 말든, 사실은 인정하실 분들은 인정하시면서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소액으로 해서 내가 진짜 100% 만든다, 그러니까 200이면 400 만든다, 500이면 1000만 원 만든다, 이 마인드로 계속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실력이 늘면 그때 비중 늘리세요. 안 늦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식으로 수익 내봤자 부자 못 됩니다.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지. 한 방으로는 안 돼요, 어차피. 그리고 또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고수들도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 번의 실패지 계속적인 실패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주식의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대응법을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남들과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죠, 주식 그만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돼도 손실은, 제 경험상 손실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수익이 발생했지.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나 더 많이 났냐, 또는 이번 달은 적게 났냐, 뭐 이 정도 차이지.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뭐죠?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